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AI 교육 진행할게요. 이번 시간에. 우선은 GPT AI 요새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가장 핵심은 LLM의 프롬프트죠. 예. 프롬프트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AI, GPT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첫 번째 프롬프트를 좀 공부하실 때 접근하는 방법을 사고 확장의 관점에서, 사고 확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의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선은 이제 GPT AI하고 소통 프로토콜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사고 확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근데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관점이 또 현실적인 관점은 보통은 GPT AI하고 소통 프로토콜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시죠, 대부분은. 그래서 프롬프트는 일종의 언어 명세서이자 통신 규약입니다. GPT는 인간처럼 눈치나 맥락 추론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AI가 해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입력 구조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이 관점에서 프롬프트는 기계와 인간 사이의 통역 장치에 가깝습니다. 마치 API를 설계하듯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명시하여 원하는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RTSC, EPPC, CRM 등 다양한 프롬프트 설계 기법이 명세 언어처럼 정립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프롬프트를 지금 여기에 프로토콜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래도 제가 문서 작성한 거 그거 공유할까요? 그거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요거 문서 좀 올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인간이 있고 GPT가 있잖아요. AI가. 이제 서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뭐 AI하고 인간하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프롬프트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어 아까 이야기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은 이 GPT를 잘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께서 그 사고가 더 확장돼 가지고 더 좋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의 확장인데 이제 사고의 확장은 약간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그 프로토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려놓았던 이거 문서 좀 내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공유할 문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현실적 관점으로 본다면 대부분 사용자분들께서 이 사고 확장의 관점보다는 프로토콜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토콜 관점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API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네, API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이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올 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요. 네, 이렇게 API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잖아요. API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쪽쪽 빨아오겠죠. 쪽쪽 빨아오면 일로 오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이걸로 쪽쪽 빨아보면 또 이렇게 정보가 오겠고. 여기다 쪽쪽 빨아보면 정보가 오겠고. 이런 거요. 이런 게 이제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통상적인 API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요 해당 정보를 끌어올 수 있는 거 그게 API인데 어 마치 지금 프롬프트를 프로토콜 규약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프로토콜 규약 중에 하나를 좀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네, 그동안 뭐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것 중에서 EPPC 개념 중에서요. 이 설계 요소. 네, EPPC 중에서 어제는 뭐 그제 저번 방송에는 이제 이모션에 대해서 공부했고 요번에 어제는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페르소나 이런 역할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 퍼스펙티브하고 이모션은 사고의 확장의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건 선택의 옵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사용을 해야 될 분이 계시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옵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게 되면 요 페르소나를 활용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마치 이 페르소나 있잖아요. 이 페르소나. 요 프로토콜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GPT에서 관련된 페르소나와 관련된 그 기능을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 페르소나는 프롬프트를 좀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활용하시는 방법은 뭐 어렵진 않죠. 되게 매우 간단하고 쉽죠. 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는 제가 이 프롬프트를 공부할 적에 사고의 확장의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고의 확장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왜냐면 접근할 수 없고 프로토콜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롬프트를 네, 통신규약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요. 저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있다. 예를 들어서 예. 여기 있잖아요. 이 페르소나가 뭐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약간 그 말하는 화자의 정체성이나 말투, 지식 수준, 감정 태도를 지정하는 거. 이게 아마 이런 개념일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페르소나라는 이제 개념이 있을 아셔야 되는데 어디 있지? 자료가. 음. 우선은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용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원을. 네, 페르소나 단어의 어원과 뜻 그리고 사용되는 상황. 페르소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로마 연극에서 배우들이 사용했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이 가면은 배우가 연기하는 특정한 캐릭터나 역할을 나타냈습니다. 가면을 통해 관객들은 배우가 어떤 인물을 연기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가면. 여기 써있죠. 가면.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이라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인물의 역할, 성격, 외적인 모습으로 의미가 넘어왔습니다. 현대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페르소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가면 또는 외적인 자아, 역할, 성격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나 관계에서 보여주는 의도적인 태도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작가, 화가, 음악가 등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취하는 가상의 인물, 화자 또는 대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관점 보게 된다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상 타켓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 직업, 라이프 스타일, 목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럴 때도 쓰네. 마케팅, 사용자 경험, 유저 인터페이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상의 타겟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 직업, 라이프 스타일, 목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만드는 가상 인물입니다. 예,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AI, GPT 관점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처럼 AI에게 특정 역할, 말투, 지식 수준, 태도를 부여하여 응답하게 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그 프롬프트가 뭐 심리학 관점에서는 뭐 가면 또는 외적인 자아 역할 이렇게 보는 거고, 뭐 문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가상의 인물, 화자, 대변인, 작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의 시각이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페르소나 단어가 사용하시는 그 직업군에 따라서 다르게 약간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에서는 AI에게 특정 역할, 말투, 지식 수준, 태도를 부여하여 응답하게 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페르소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배울게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런 걸 요구할 적에 쓰는 거죠. 그리고 약간 요번 시간에 그 배우는 프롬프트는 소통, 프로토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약간 배경 지식이 설명이 다 됐죠. 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페르소나라는 이 프롬프트는 그 사용하시는 직업군의 어떤 적용 여부에 높낮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소나에 대한 프롬프트는 말하는 화자의 정체성, 말투, 지식 수준, 감정 태도 등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챗GPT를 사용하시는 직업이 연구자, 분석가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이 페르소나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낮죠. 적용할 가능성이. 시나리오 작가라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시나리오 작가라고 한다면은 등장 인물의 역할 설정이 필수고 감정 및 말투 구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페르소나라는 저 프롬프트는 시나리오 작가에게는 매우 유용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는 보통 교육자는 이제 학생 태도별, 그래서 보통 별로 그리고 상담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사용된다. 공감 경청 인간적 어조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사 같은 경우는 페르소나를 좀 많이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가장 높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자는 뭐 보통 정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이 페르소나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시나리오 작가, 등장인물 역할 설정, 감정 및 말투 구현이 필요할 때, 그리고 상담사 같은 경우는 공감, 경청 등 인간적 어조 설정이 필요할 때 뭔가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이렇게 좀 답변을 해달라 GPT에게 요구할 때 페르소나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페르소나 이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목적에 대해서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네, 페르소나 프롬프트는 모두에게 필수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작동 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 요소입니다. 왜 금융 분석가에는 페르소나가 덜 중요하게 느껴질까? 역할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분석가는 질문할 때 이미 팩트 기반, 수치 기반, 논리 기반의 말투와 구조를 사용합니다. GPT는 그 구조적 톤을 감지하고 별도로 페르소나를 명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반응합니다. 즉, 금융 분석가는 자신의 언어 방식 자체가 이미 일관된 페르소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보다 결과가 우선인 직종의 특성. 감정적 색채보다는 정확한 데이터 해석과 결론 도출이 중요하므로 GPT에게 말투, 시점, 배경을 설정해 줄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이제 덜 사용한다는 거죠. 반면에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에게는 왜 절실할까? 그들은 하나의 질문 안에 여러 화자의 시점, 감정, 의도, 시대 배경 등을 동반합니다. GPT가 이를 정확하게 캐치하려면 화자의 인격, 말투, 지식 레벨을 미리 세팅해줘야 하죠. 나는 1950년대 여성 노동자야. 도시 산업화 속에서 자립을 꿈꾸고 있어. 이런 구체적인 페르소나가 있어야
GPT가 맞춤형 감정, 상황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이거 보게 되면 금융 분석가는 페르소나는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할 빈도가 좀 낮고 정책 입안자는 중간 정도, 극작가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이분들은 화자마다 GPT가 달리 반응해야 하므로 페르소나가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도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일종의 GPT 공진 주파수를 조율하기 위한 마이크 설정입니다. 마이크 없이 말해도 되지만 높은 품질을 올리려면 세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존재 톤이 이미 정제되어 있다면 굳이 페르소나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GPT 프롬프트의 핵심은 자신의 목적과 구조를 명확히 아는 데 있고 페르소나는 그 목적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선택지일 뿐입니다. 어, 예,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프롬프트는 그 본인의 직업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프롬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살짝 언급을 하죠. 근데 직업에 따라서 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시한다. 말투, 배경, 수준, 태도 조정.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네, 페르소나 역할 설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시하면 AI의 말투, 지식, 수준, 태도가 달라집니다. GPT에게 단지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말하라고 지정하는 것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말하는 사람의 캐릭터 또는 역할을 명시하는 구조입니다. AI는 이 역할에 따라 어조, 지식 깊이, 예시 방식, 태도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단순 질문, 이 기술 알려줘. 페르소나 명시 질문,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 알려줘. 질문은 같지만 말하는 사람의 역할을 지정해주면은 AI는 완전히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설명을 구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한 예를 했는데요. 이건 진짜 간단한 예고요. 이제 페르소나 같은 거는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더 유용하게 쓰시긴 하겠죠.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질문이 AI 기술의 핵심 원리를 설명해줘. 뭐 교사의 관점에서 이거는 관점이 아니 저기 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한 거예요. 뭐 그냥 여기서 교사라고 하니까 뭐 교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사에 관련된 페르소나를 설정했을 적에 결과는 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요 질문을 주었을 적에 페르소나를 PO로 설정하게 되면 답변이 AI의 핵심 원리는 데이터 자동화와 효율성, 극대화이며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되는 기술 적용 전략이 핵심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페르소나를 쓰면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RTSC의 뭐 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페르소나를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정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AI는 마치 로봇이 똑똑해지려고 공부하는 것과 비슷해요. 많은 사진과 글을 보고 스스로 배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여기 철학자로 페르소나 설정하게 되면 AI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인간 인식의 메커니즘을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죠.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답변 내용이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AI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그 답변 내용이 같지가 않는 거 아시죠? 그냥 누구든지 똑같이 AI를 사용했다가 가지고 챗GPT를 사용했다 가지고 질문한 것 대비 리턴의 반응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뭐 품질도 다르고요. 그 프롬프트 사용을 하는 전략적인 거에 의해서 다른 답변이 나온다.
GPT는 페르소나 설정에 따라 어휘, 깊이, 감정, 구조, 심지어 철학까지도 달라집니다. 네, 페르소나의 설계 3요소, 세 가지 역할 정의, 어떤 캐릭터로 말할 것인가, 초등 교사처럼, 투자 전문가처럼, 감성 작가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페르소나의 또 여기 역할도 정의하고 뭐 지시 수준하고 태도도 조정하고.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소나는 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거를 이제 이미지 설정할 때 있어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가 되게 복잡하게 나올,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럽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급스럽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고급스럽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 등장 인물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용하시면 네 그런 경우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식 수준 설정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으로 태도 조정 말투나 정서적 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뜻하고 부드럽게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재치 있게 뭐 이렇게 이런 거 페르소나 3개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페르소나는 AI가 어떤 사람의 옷을 입고 말할지를 결정하는 설계 도구입니다. 말하는 역할을 지정하면 AI는 그 사람답게 사고하고 말하며 말투까지 연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누구처럼 말할지까지 디렉팅 할 수 있는 창작적 설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롬프트는 창작하시는 분께서 네,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프롬프트는 AI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하게 할지를 지시하는 무대 연출입니다. 이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그 무대의 주인공을 지정하는 캐스팅 도구입니다. 네, 그러면은 페르소나는 여기까지 설명할까요? 여기 설정 예가 있네. 모모처럼 말해 주세요. 모모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모모의 역할로 생각하고 알려주세요. 모모다운 말투로 말해 주세요. 경영 컨설턴트처럼 요약해 주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듯 따뜻하게 설명해 주세요. G 세대 인플루언서 스타일로 표현을 해주세요. 네, 페르소나 설정은 GPT를 단순한 대답 기기에서 말투와 생각까지 연기하는 감흥형 연출자로 바꾸는 핵심 장치입니다. 네, 여기까지 페르소나다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놓으면 좋아요. 뭐 RTSC, EPPC, 그다음에 또 뭐 CRM도 있고 뭐 모두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정작 중요할 때 그거 갖다다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갖다다가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프롬프트 사용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공부 안 했을 적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대뽀로 해가지고 GPT에게 질문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저 프롬프트가 필요했었네. 저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진행을 했었네. AI를 사용했었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네. 저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RTSC라는 것도 이것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내가 AI를 사용했다면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AI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LTSC라는 게 있었어?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EPP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하다가 언젠간 또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될 때가 오겠죠. 사람마다 그 입장이 다 다르니까 역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페르소나 EPPC. 네, 수고하셨습니다.